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더불어 폭설까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체증까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 바이러스가 전파되기가 더욱 쉽다고 합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 히터를 켜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파도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평일의 마지막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나 4천만원을 돌파함과 동시에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상승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완연한 상승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시가총액 또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찍었다고 하는데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하나로 1087조 원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1조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전과 비교해서 큰 것일 뿐이지 절대로 금융시장,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큰 것이 아닌데요. 현재 디지털 금이라고 분류는 비트코인의 자리와 더불어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격 금의 경우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이 1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를 합한 시가총액이 12배가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증시, 코스닥과 코스피의 경우도 2천조를 돌파했으며 미 증시의 시가총액은 한화 1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아니죠.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것이 기념비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큰 프레임워크가 잡혀가긴 하지만 완전한 제도가 잡히지도 않은 시장이라는 점,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 4천만 원의 돌파를 하였지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5%도 유입이 되지도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 GBTC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얼마 전 233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이 2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1월 6일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가 25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일주일 만에 무려 52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유입도 있겠지만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속 일반 대중들도 조금씩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1700만 명을 넘은 초대형 IT 유튜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는 주류 시장으로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770만 명의 초대형 IT 유튜버가 BTC 주류로 성장했다, 현 시점 완벽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면 구독자 1770만 명을 보유한 캐나다 유명 IT 유튜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으로 성장을 했다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난 1월 5일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비트코인에 대해 말한다, 사람들은 세계 각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잠재적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래지향적이고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완벽하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암호화폐로서 탄생을 하고 화폐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화로서의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안전수단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며 발빠르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년 전 남미와 동남아 등 경제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적인 움직임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빠르게 바뀌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슬슬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대로 이번의 상승이 반짝 상승했던 2017년 말 2018년 초 대상승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식부터 달라지며 더 이상 도박, 투기 그리고 튤립 버블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오르는 상황 속 알트코인들 또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텔라 루멘의 80%가 넘는 상승과 더불어 리플 XRP 또한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또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 다룬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멈추지도 않는 상승, 알트코인 시즌의 징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하나 4천만 원을 돌파하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밑에 통화 강약으로 보는 비트코인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도미넌스죠. 3년 최고치인 73%에서 하락한 68.6%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이 비트코인의 상승 수익을 상회하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오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치 68%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68.6%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정말 높은 수치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 기사에서 처음 보는 내용인데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통화쌍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바탕으로 한 통화 강약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 엔화, 유로와 달러 등 두 개의 통화를 조합한 강약이 무역에서의 수출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장 기업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미디어에서는 엔화 강세에 따른 달러와 약세 영향 등으로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통화 강약에 대해서 얼마 전 이제 하루 40% 이상 급등을 보여주었던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마켓으로 확인한 결과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제 초입 단계에 지나지 않았으며 충분히 더욱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트코인의 시장의 대상승장도 머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시작이 되게 될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상승이 초입 단계라고 보았을 때 리플사의 2월 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말 큰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대상승장 과연 얼만큼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발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금융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KB국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내보였는데 이제는 신한은행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은행들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의 경우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이하 KDAC라고 부르겠습니다. KDAC의 경우는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 운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사라고 하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빅과 기술사 블로코, 리서치 기업 페어스 스퀘어 랩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위한 공동 R&D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R&D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연구개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통화금융청인 OCC에서 일반 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인정한 후로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와 가장 근접한 은행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현재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게임사로 유명한 대기업이죠. 넥슨에서 대한민국 대표 암호화폐 발행코인이요.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어디죠? 빗썸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인수가는 5천억 안팎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김정주 대표는 빗썸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인수가가 5천억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매일경제에 따르면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대표가 빗썸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는 김정주 대표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넥슨그룹은 기존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와 손잡고 빗썸의 경영권 인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빗썸의 전체 지분 중 넥슨 측이 취득하는 지분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국내 최대 게임사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소식이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런 와중 스텔라 루멘이 크게 상승을 한 후 리플 XRP가 5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2020년 리플의 큰 상승을 일으킨 가장 큰 핫토픽이라고 하면 단연코 스파크 토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스파크 토큰이 아직 정식으로 배포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사전 거래 형식으로 차용 증서 거래를 시작한 대형 거래소 2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 거래소들이 스파크 토큰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보유자에게 배포했던 스파크 토큰의 사전 거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를 기반 기술로 하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자체 암호화폐 스파크 토큰은 현재 2개의 대형 거래소에서 사전 거래 방식, 즉 차용 증서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현재 사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다른 거래소의 송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폴로닉스 거래소의 경우는 현재 0.066달러 하나로 80원 정도이죠. 두 번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로 거래소의 경우는 0.133달러 하나로 16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이 거래의 경우는 플레어 네트워크 측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래에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하고 있죠. 어떠신가요? 현재의 거래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가격과 비슷한가요? 과연 스파크 토큰이 공식적으로 배포가 될 때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SEC와의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XRP의 유틸리티 포크인 스파크 토큰 또한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서 거래가 중지뿐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되는 일까지 겪으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 애증의 코인 XRP 소송건이 잘 마무리되는 날 그동안 쌓여왔던 호재들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95포인트 대비 4포인트 내린 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완화됐으나 지금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90포인트를 넘는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그리고 가격이 숨도 안 쉬고 오르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은 정말 시작도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5%도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이 되려면 5천만원 넘고 6천, 7천, 약 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2년 뒤, 3년 뒤, 그리고 5년 뒤 성장해 있을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